밤사이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시신 2구가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고 2명은 여전히 매몰된 상태입니다. 여야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 추진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는 검찰 조작 기소와 윗선 개입을 주장하며 정면 충돌할 전망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슈퍼태풍 풍웡이 덮친 필리핀에서 18명이 숨지고 1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타이완은 오늘 풍웡 상륙을 앞두고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시신 2구가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는데요. 정부 당국은 아직 사고 현장에 매몰된 2명을 찾기 위해 오늘도 수색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5, 4, 3, 2, 1, 발파. 굉음과 함께 폭격이 터지고 두 보일러 타워가 무너집니다. 정부 당국은 어제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매몰자 구조의 걸림돌이었던 4호기와 6호기 발파 작업을 끝내고 구조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구조경과 매몰, 탐지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구조 대상자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확대해 발파 완료 후 구조의 속도가 나면서 밤사이 매몰자 2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수색 작업 재개 6시간 30여 분 만인 어젯밤 10시 14분쯤 60대 남성이 구조됐지만 4분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5시 19분쯤에는 타워 5호기 잔해 속에서 시신 1구를 추가로 수습했습니다. 이로써 공식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2명은 아직 현장에 매몰돼 있습니다. 이 중 1명은 매몰 위치가 파악됐고 나머지 1명은 아직 위치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8개 팀 70여 명의 수색팀을 교대로 투입 중인 소방당국은 오늘도 매몰자와 실종자를 구조하기 위한 작업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항소 마감일 당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입을 열지 않으면서 경위를 추궁하는 검찰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노 대행은 법무부 차관과의 통화에서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과장들과의 면담에서 항소 포기 결정 당시 법무부의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행은 법무부 쪽에서 항소 포기 관련 선택지 몇 가지를 제시했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의견은 이진수 차관이 노 대행에게 전화해 전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선택지의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노 대행의 발언을 감안하면 법무부 의견이 항소 포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걸로 추정됩니다. 때문에 검찰 내부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는 법무부에서 항소 자제 의견을 내려면 장관이 서면으로 해야 하며 대행이 지시를 받아들일 것이었다면 수사팀에 설명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공소심의위를 열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수사팀 관계자는 대검과 법무부의 소통 과정에 대해 설명이 없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법무부와 대검 간 연락은 의견 교환일 뿐이라고 밝혔고 이 차관도 법무부 구성원들에게 대검에 항소 포기를 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 대검이 알아서 결정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노 대행에게 전달된 내용을 두고 공방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국민의힘은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에 관여했고 그 배경에는 이 대통령이 있다면서 탄핵까지 거론하며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검찰청 청사 앞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결했습니다. 진짜 윗선 누굽니까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든 채 검찰의 항소 포기를 규탄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때문입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을 탄핵해야 합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며 청사 진입을 시도한 의원들과 검찰청 직원 간 대치 국면도 벌어졌습니다. 노만석 나와라! 노만석 나와라! 노만석 나와라! 항소 포기하고 어디서 온 거야? 이렇게 대놓고 정치부역을 한다고요. 노만석 검찰총장 등 그리고 이진수 법무차관,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대검 반부패부장 오늘 당장 사퇴하십시오! 오후에는 법무부로 자리를 옮겨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꿀먹은 벙어리로 계속 간다면 대장동 7,800억 범죄 수익의 몸통, 그것은 바로 대장동 그분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교감해 이번 항소 포기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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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오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를 향한 외압 의혹 공세를 이어갑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을 뭘로 하느냐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자체가 검찰의 조작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만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합의도 불발된 가운데 이번 사태 중심에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합니다. 이 소식은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만히 두지 않을 것, 민주당 정권을 뭐로 하는가? 강경 발언을 쏟아낸 여당은 이번 사태를 내란 검찰의 항명 쿠데타이자 대장동 기소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를, 국민의힘은 윗선의 외압 의혹을 각각 핵심으로 보고 있는데 명칭을 놓고도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항명, 항소 자제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는 추후에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발언은 약간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소 포기 외압으로 우리가 해야지.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합니다. 어제 정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법사위만 봐도 난타전은 예정된 수순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 하는 것이 지금 다 확인된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회의를 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나가도 너무 나가지 않았습니까? 노만석 직무대행 오늘 연간했어요. 미친 아닙니까? 지가 지금 방 구석에 들어가서 숨을 뗍니까? 여야 모두 사실상 현안 질의를 벼르고 있어 또 강한 충돌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대통령실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검사들이 계속해서 반발하면 검사들 기강 잡기에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도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후 처음 공개 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 검찰 반발과 관련해 대통령의 언급이 나올지가 관심이었지만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이 사건 자체와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아직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다만 파장이 큰 만큼 상황 자체는 예의주시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내부에선 대통령의 직접 대응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계속 항명하면 기강 문제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면 일단 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공직기강 바로잡기를 강조해왔던 만큼 검찰의 반발이 이어지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7천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을지도 이번 항소 포기 논란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사소송으로도 남은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MBN이 확인한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청구액은 모두 합쳐도 386억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검찰이 추진 가능하다고 본 금액과는 여전히 7천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모두 4건입니다. 이 가운데 한 건만 변론기일이 열렸다가 중단됐고 나머지 3건은 기일 자체가 잡히지 않은 채 1심에 계류 중입니다. MBN이 공사 측에 확인한 결과 민사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을 모두 합치면 386억 9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찰이 추진 가능하다고 본 7천억 원대와는 격차가 큽니다. 공사 측은 민사 청구액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형사 판단이 확정된 뒤 변경하는 게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사실상 중단돼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대장동 일당 사건 1심 재판부도 판결문에 민사소송만으로 공사가 피해 보상을 받기 상당히 어렵다며 국가가 개입해 추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검찰이 항소심을 포기하면서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 7,800억 원의 환수 가능성은 더 낮아졌습니다. 심지어 1심에서 김만배 씨에게 추징 명령이 내려진 428억 원의 재산마저 2심에서 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솎아내기 위한 한시적인 조직이 출범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해당 태스크포스 설치를 제안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에만 의존하지 말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동조자를 솎아내는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제안이 나왔습니다.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합니다. TF 제안 배경으로 내란 혐의 수사와 재판 장기화에 따른 국정 동력 저하를 내세웠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TF 구성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특검에만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하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내란에 관한 책임은 이제 관여 정도에 따라서 이제 형사 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뭐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류는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도 감지됐습니다. 내란 당시에 전 부처의 공무원들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조만간에 그것과 관련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TF가 한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년 내내 적폐청산 TF를 운영해 피로감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정부는 각 부처의 내란 가담자를 색출해 내년 설 연휴 전까지는 인사조치까지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야당에선 정국이 불리해지자 다시 내란 프레임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계속해서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나 수사와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각 정부기관에서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를 확인해 형사처벌과 별도의 인사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총리실 주도하에 전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기관별 TF가 꾸려집니다. 이 중 여러 의혹이 제기된 합동참모본부와 검찰, 경찰 등 12개 기관에 대해선 집중 점검 기관으로 지정해 조사가 이뤄집니다. 정부는 열흘 내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조사 대상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내년 1월까지는 조사를 마친 뒤 설 연휴 전 인사 조치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1월 정도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 조치까지 마련해서 민생에 집중하고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책임자 징계와 별개로 조사 과정에서 내란 저지나 지연 등의 공적이 밝혀지는 공직자에 대해선 포상도 추진합니다. 당장 국민의힘에선 대장동 정국에 쏠린 여론 돌리경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전국이 불리해지자 국민의 시선을 또다시 망상의 내란 프레임으로 돌리려는 것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도 정권에 충성하지 않은 공직자를 숙청하기 위한 완장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TF 활동이 본격화할 경우 이를 둘러싼 정부 여당과 야당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현재 구속 상태인 김건희 여사의 석방 여부가 가려질 보석신문이 오늘 열립니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의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가 심해졌다면서 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지난주에 서울중앙지법에 보석을 청구했는데요. 김건희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하다면서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경기 시흥에서 중국 동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차철남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차철남은 지난 5월 같은 중국 동포인 50대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검찰은 철저한 계획범행이자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않았다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하루 앞둔 오늘 전국 수능 시험장에서 수험생 예비 소집이 진행됩니다. 수험생들은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번 수능엔 55만 명이 넘게 지원해 7년 만에 응시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모두 내일 수능에서 목표하는 점수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인데요. 조 전 원장은 어제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법정에서 입장을 다 밝혔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언제 혹시 한 말씀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그 CCTV 영상 같은 경우는 본인 영상은 왜 제공 안 하신 건가요? 진술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구속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조 전 원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오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심사가 끝난 지 16시간여 만입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국정원법에 따른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국민의힘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 영상을 제공하면서 정작 더불어민주당엔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 전 원장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내란 특검의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 속에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일 다시 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서울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종묘를 찾은 김민석 총리는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턱하고 숨이 막힐 것이라고 지적했고, 오세훈 시장은 같은 날 남산까지 뻥 뚫리는 경관이 생길 것이라고 받아쳤는데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윤기련 기자가 직접 종묘에 가봤습니다. 확실하게 딱 막히는 기가 막히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종묘의 정면은 뻥 뚫려서 빈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 재개발이 되면 어떤 모습일지 종묘에 가봤습니다. 시민들이 흔히 알고 있는 종묘는 정문에서 시작해 300m 떨어져 있는 주 건물인 정전과 그 일대를 모두 말합니다. 제가 선 곳은 종묘안 정전 앞입니다. 정전은 정남향에서 20도 정도 기울어져 남서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세운지구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제 왼쪽으로 고층 건물 일부가 나타나게 됩니다. 김민석 총리가 숨이 막힌다고 한 경관은 정전에서 바라본 세운지구 풍경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뻥 뚫린다고 표현한 위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말대로라면 왜 대문을 중심으로 남쪽 세운 상가가 헐린 곳에 폭 100m의 녹지축이 생기고 양쪽으로 고층 건물이 들어섭니다. 1km 길이의 녹지축은 남산까지 이어지는데 뻥 뚫린다는 말은 이 외대문에서 바라본 경관을 말합니다. 종묘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이곳을 두고 서울시와 정부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지난 20년간 재개발만 기다리던 세운지구 주민들은 결국 폭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하느냐는 겁니다. 주민들은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영사상 책임을 모두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세운 상가 앞에서 100여 명이 피켓을 들고 집회에 들어갔습니다. 세운 4구역을 비롯한 세운지구 조합원들로 정부가 재개발에 계속 제동을 걸자 기자회견에 나선 겁니다. 사유재산 침해하는 입법을 반대한다! 이들은 대법원이 지난 6일 문화재에서 100m 이상 떨어져 있다면 국가유산청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는데도 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유네스코를 빙자해 맹목적인 높이 규제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세입자들이 이주해 월세 수입도 없는데 매년 200억 원의 이자 비용이 눈더미처럼 불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생활비를 대출받아 연명하고 있는 극한적인 상황에 처해 있고 현재까지 누적된 자금 차입이 7,25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도심 재개발이 시급한데 오히려 나서서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운 4구역 주민들의 땅을 놓고 정치인들이 정쟁의 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은 국가유산청이 세운 4구역 재개발을 막으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손해배상은 물론 불법, 부당한 직권남용 행위로 고발하는 등 민영사상 책임을 모두 묻겠다는 계획이어서 파장은 확산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이렇게 법적 근거도 확보됐고 개발해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있지만 민주당은 연일 오세훈 서울시장 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 열세를 의식한 견제구라는 해석입니다. 이 내용은 김태영 기자입니다. 배우 이원종 씨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선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들인데 김민석 총리가 종묘를 찾아 작심 비판한 지 하루 만에 오세훈 시장 때리기에 가세했습니다. 김건희가 마치 안방처럼 종묘를 들락날락 하더니 이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의 코앞에 초고층 빌딩을 자신의 차기 시장 그리고 대권 노름을 위해서 종묘를 제물로 바치겠다는 것이겠습니까? 서울시가 재개발 추진의 법적 근거를 확보했지만 민주당이 여론전에 나선 이유. 바로 내년 지방선거 때문입니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가장 어려운 상대 중 하나. 그러니 지금부터 견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야권 차기 서울시장 후보 가운데 지지율 23.9%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권 후보들을 살펴보면 박주민 의원, 김민석 총리 등 누가 나오더라도 오 시장 지지율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직을 탈환하기 위한 견제 작업이 본격화한 건데 오 시장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게 김건희 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꾸 감성을 자극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국민 감정을 자극하려고 하시는데 선동이지요. 종로가 지역구인 곽상원 민주당 의원도 오 시장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등 위기감이 커진 여당의 오 시장 공세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집 내부에 히틀러 초상화를 건 사진을 SNS에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자 유대인 학살을 주도한 독재자 그림을 왜 걸어두냐, 히틀러 옹호론자냐, 아무리 인테리어라고 해도 선을 넘었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결국 MC몽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해당 그림은 옥승철 작가의 작품이라며 비난과 비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작품도 있으니 작품으로 이해해달라라고 전했고요. 예술을 모르니 글부터 무식하게 쓰면 다인 줄 아냐며 불편한 심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자신은 히틀러를 포함해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이들을 싫어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MC몽은 입장글을 게재한 뒤 현재 문제가 된 사진들을 모두 비공개 처리한 상태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동원됐던 경찰관들의 열악한 처우가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청 청사 앞에서 열린 사진전을 통해 알려진 건데요. 근무복을 입은 채 이불 대신 종이 상자를 덮고 누워있거나 복도에서 담요 하나만 깔고 잠을 청하고 심지어 선체로 길에서 끼니를 때우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온라인상에선 현장에서 제일 고생했을 텐데 너무하다. 아무리 그래도 이불은 줘야지. 아르바이트생을 뽑아도 식사는 제대로 준다 등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결국 경찰청이 나서서 당시 여건상 한계가 있었다라면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김민석 총리 역시 긴급 지시를 내리고 경찰청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당부했습니다. 경기 안산시의 한 카페에서 점주가 농인 고객에게 수어로 인사를 건네는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화제입니다. 점주가 고객들에게 직접 음료를 건네며 수어를 시작하는데요. 맛있게 드세요라는 인사말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어에 놀란 고객들은 엄지를 들어 보이는 모습인데요. 해당 영상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현재 조회수 139만 회가 넘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정말 오랜만에 훈훈한 소식이다. 수어도 그렇고 눈높이에 맞춘 자세도 감동이다 등 훈훈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해당 점주는 고객분께 직접 맛있게 드시라라고 전달하고 싶어 영상을 보고 미리 연습했다라고 밝히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깐부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부끄러운 선고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2021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역을 맡은 배우 오영수 씨. 깐부 할아버지란 별명을 얻으며 한국 배우 최초로 골든글로브 TV 부문 나무조연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말 연극단원 후배가 오 씨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며 강제 추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후배 여성은 2017년 오 씨가 2차례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2022년 11월 오 씨를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3월 1심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 판결은 달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오 씨가 강제 추행을 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심이 들 때는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의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피해자 측은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최근 K-뷰티 열풍으로 한국산 화장품도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부부가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올리브영 매장을 돌면서 2달 동안이나 화장품을 야금야금 훔치다 적발돼 경찰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장덕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중국인 부부가 경찰에 체포된 건 지난달 말쯤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9월부터 서울 시내에 있는 올리브영 매장을 수차례 돌며 화장품을 몰래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원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야금야금 소액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무려 2달 동안 범행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 범죄는 없었습니다. 비슷한 절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이 중국인 부부를 특정해 추적했고 결국 주거지에서 두 사람을 검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지어 자택에서는 수백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행 기간이 긴 데다 피해 매장의 사정 역시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 부부가 한국에 주거지가 있는 만큼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중국인 부부가 또 다른 절도를 벌였는지 여죄 파악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미성년자 유괴 사건이 올해에만 187건이나 발생하는 등 매년 150건 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합동 대책을 내놨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걱정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신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시간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일터에 있는 부모 대신 손자를 마중 나온 할머니는 요즘 들어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손자가 탈 학원 차량이 학교 앞에서 대기 중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일 하굣길을 챙깁니다. 못 믿어오니까 그냥 계속 데려다 주고 데리고 가고 지금 학원 차하고 연결시켜서 지금 태워주고 가려고. 최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르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4개의 부처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정부는 아동 유괴 사건의 심각성이 클 경우 범인의 신상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어린이 관련 112 신고는 최우선으로 처리해 경찰이 즉시 출동하도록 했습니다. 또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올해 안에 50억 원을 투입해 학교 주변 250여 곳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AI에 기반을 둔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확대합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에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쉽게 떨칠 수 없습니다. 유괴 사건이 학교 주변보단 외진 골목이나 인적이 드문 구역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더욱 현실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찰관도 어찌됐건 여기 교문 앞에는 있는데 이런 골목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배치가 안 되니까 사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가 사건 발생 이후 대응책에 가깝다며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이미 대형 태풍 피해를 겪은 필리핀에 초강력 태풍 풍웡이 연이어 강타하면서 18명이 더 숨졌습니다. 풍웡은 오늘 타이완 남서부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마을이 쑥대밭으로 변했고 목조 건물은 힘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속 230km의 슈퍼 태풍 풍웡이 휩쓸고 지나간 필리핀 동부 루손 섬 일대의 모습입니다. Ka ba takot ganun dahil sa lakas ng hangin, mugong, tapos panay ang kalampag ng mga yero, ganun. Tatakot naman kami lumabas. 지난주 이미 태풍 갈매기로 224명이 숨진 가운데 필리핀 당국은 풍웡으로 최소 18명이 더 숨지고 1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가 떠내려가 현장 접근이 어려워 복구도 늦어지고 있는데 일부 섬은 단수 복구에만 20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Nung kalahati po nung taas ng bubong nasira. Tas binaha pa po kami. Nakaka-stress madam. Kahit gusto kong umiyak. Hindi ako makaiyak kasi wala, ganun talaga, sanay na kami. 현재 열대 폭풍으로 약화한 풍웡은 오늘 타이완 남서부 가오슝 인근에 상륙합니다. 타이완 당국은 풍웡으로 하루 최대 400mm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보고 취약 지역 주민 2천여 명을 대피시키고 등교를 중지시킨 상황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참 쉽죠? 란 유행어를 남긴 밥 아저씨 기억하시나요? 복잡한 그림을 뚝딱 그려내는 모습으로 유명세를 얻었는데요. TV 속에서만 보던 밥 아저씨의 그림, 이제 현실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덥수룩한 수염과 셔츠 주머니 속 청설모가 트레이드마크인 우리에게 밥 아저씨로 알려진 화가 밥 로스. 그가 방송에서 직접 그린 30점의 그림이 경매에 붙여지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1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첫 석점이 공개됩니다. 이번 경매는 첫 대규모 원화 경매로 미국 전역의 공영방송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요. 공영방송을 통해 미술을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고자 했던 밥 아저씨의 바람이 전해지는 것 같네요. 물의 도시로 불리며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이곳에 생각지 못한 손님이 찾아와 넉 달이 넘게 떠날 줄을 모른다는데요. 이 손님의 정체 바로 확인해 보시죠. 곤돌라 주변으로 돌고래 한 마리가 유유히 헤엄치는 이곳.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광장 인근 바다입니다. 지난 7월 초 야생 돌고래가 처음 보이더니 지난달부터는 아예 베네치아 앞바다에 머물고 있다고요. 배 주변을 맴돌며 제주까지 보여주니 민모란 이름도 붙었는데요. 귀엽지만 야생 돌고래란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칫 배 프로펠러에 다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민모가 이곳에 머무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너무 가까이 가는 건 사람이나 돌고래 모두에게 위험하다고 조언했다는군요. 3주 전 단풍을 미처 다 즐기기도 전에 설악산에 첫눈이 내렸죠. 미국에서도 때이른 첫눈이 내렸는데요. 생애 처음으로 눈을 맞은 새끼 레서 판다들의 모습, 마지막 모습으로 전해드립니다. 단풍이 여전한 가을, 미국 테네시의 동물원에 이른 눈이 찾아왔습니다. 새끼 레서 판다가 쌀쌀한지 몸을 웅크리고 흩날리는 눈을 바라보는데요. 지난 6월에 태어난 새끼 판다들 눈을 본 건 5개월 인생 처음이라고요. 차가운 눈송이가 낯설 법도 한데 이내 간식을 먹고 낮잠까지 자는 걸 보면 완벽 적응한 것 같죠? 레서 판다는 히말라야 동부와 중국 남서부 온대 산림 지역에 서식하는데요. 동물원 측은 레서 판다가 추운 날씨를 견딜 수 있는 동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이번 달 말까지 수산물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 품목은 천일염과 새우젓, 굴 등 주요 김장 재료에 명태, 고등어 등이 포함됩니다. 또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25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스피 훈풍에 주택담보대출 조건까지 강화되면서 주요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잔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7일 기준 가계 신용대출 잔액은 105조 9천억 원 수준인데 이달에만 1조 2천억 원 가까이 늘어 4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 결혼 서비스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요금과 환불 기준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결혼식 스튜디오 촬영과 웨딩드레스 예약,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에 대한 가격과 환급 기준 등이 자체 홈페이지와 소비자원 사이트에 공개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업무정지 상태, 셧다운이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던 임시 예산안이 극적으로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이르면 우리 시각으로 내일 하원 표결을 통해 셧다운 사태가 종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강재묵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연단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의 끝을 예고하는 듯한 말을 남깁니다. We're opening up our country. Should have never been closed. Should have never been closed. 미국 상원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중도 성향의 민주당 의원 8명이 돌아서면서 극적인 결과를 낸 것입니다. Very long road, quite literally the longest shutdown in history. I am very, very happy to be able to say that we are coming to the end. 상원으로부터 예산안을 넘겨받은 하원 의장도 빠른 시일 내 표결을 끝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I will call all House members to return to Washington as quickly as possible so that we can vote as soon as possible to pass the amended CR bill and get it to the President's desk. 60% 인원의 찬성이 필요한 상원과 달리 하원은 과반이면 통과가 가능해 공화당 자력으로 가결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지 시각 12일 하원 표결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시각으로 이르면 내일 셧다운이 종료될 전망입니다. 다만 최장기간 셧다운으로 인한 항공편 차질 등 피해가 이미 큰 만큼 업무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위급한 환자를 눈앞에 두고도 받아주는 병원을 찾기 위해 일일이 전화부터 돌려야 하는 게 우리 의료의 현실이죠. 이런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안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국무총리 주재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환자 수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던 절차를 수정하고 응급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터널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에 119 구급대가 출동했습니다. 코랑 광대뼈랑 입이랑 출혈이 계속 있으세요. 네, 혹시 수용이 가능하실까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수술이 안 되니까. 환자가 눈앞에서 피를 흘리고 있어도 119 구급대원들은 병원부터 먼저 전화해야 합니다. 응급의료법은 구급대원이 응급실에 직접 연락해 환자를 받아줄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이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비공개로 진행된 응급의료 TF 1차 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응급의료법 48조 2항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소방청 관계자와 여당 의원들이 병원에 전화할 필요 없이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김 총리도 이에 공감한 겁니다. 전화 뺑뺑이라는 말을 붙여 넣어야 됩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순간 30군데, 40군데 돌려야 됩니다. 전화를. 알맞는 응급치료를 못 받는 거죠.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 완화 대책도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동안 의료계는 응급치료를 제대로 해도 최종 치료가 안 돼 환자가 잘못되면 그 책임을 응급의료진에게 부과하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판결들은 응급실의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의료체계는 소방과 의료진의 요구를 동시에 수용하는 패키지 형태로 개정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